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평범한 남자가 이상형입니다라는 영상에서 너무 그 평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높은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의 반응이 좀 괜찮았어서 오늘은 대한민국 평범이 기준이 진짜 뭘까라는 거를 제가 통계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SNS에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평균이나 평범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10대, 20대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SNS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훨씬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이제 실제 평범한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적으로도 봤을 때 진짜 평범과 평균의 기준을 알면 과도하게 불안해질 필요는 없겠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봐도 그냥 원래 이게 평균이구나, 평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결혼 배우자 등을 탐색할 때에도 평균 또는 평범의 기준을 알게 되면은 메타인지를 하고 자기 객관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통계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건데, 대부분 코시스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나라 평균 소득하고 중위소득을 말씀드릴 건데, 해당 통계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평균 소득은 아시다시피 이제 산술 평균이죠. 평균이나 평범의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이제 중위소득은 쉽게 말씀드리면 100 중에 50등 정도를 하는 소득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말씀드릴 때는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모두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2021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은 333만 원입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은 2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세전이고요. 객관적으로 주변의 표본을 봐도 이게 정상적이라는 걸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이제 월 300만 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250이 이제 전체 평균이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별 소득 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사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50인 미만 기업,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그 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데, 300인 미만은 중소에서 중견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방하고요. 300인 이상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우선은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월 201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245만 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0에서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조금 규모 있는 기업인데,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월 265만 원, 그리고 평균 소득은 3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이 정도라는 거는 보통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려면 이걸 이제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을 다니는 걸로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371만 원, 평균 소득은 451만 원입니다. 확실히 소득이 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월 300만 원의 소득에 달하려면 결국은 최소 중견기업 이상은 다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율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이건 2020년 기준인데 전 산업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500인 이상 기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36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500인 이상 기업이 될 겁니다.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 수가 한 17%가량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20인 미만 기업이 평균 또는 평범의 기준이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간 소득이 있는데, 자, 일단 2021년 기준이에요. 자, 남자의 중위소득은요, 딱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봐도 월 300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은 389만 원이고, 여성의 소득은 중위소득이 월 210만 원, 평균 소득이 월 256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소득이 있는데요. 이게 25에서 29세부터 이제 5세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65세까지 기준이 있는데, 만 25에서 29세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250만 원, 평균 소득은 271만 원이에요. 즉 20대 후반의 경우에 딱 중위소득이 250만 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부합하죠. 그 다음에 만 30에서 3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300만 원, 평균 소득은 333만 원이고요. 35에서 39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36만 원, 평균 소득은 388만 원입니다. 그리고 40에서 4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343만 원, 평균 소득이 413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35세부터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이 벌어집니다. 이제 폭이 벌어지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0대 때부터 역량이나 어떤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30세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커리어나 역량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40에서 44세까지는 증가했었죠. 근데 45에서 49세부터는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306만 원, 평균 소득이 414만 원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이 떨어졌죠. 근데 평균 소득은 비슷해요. 즉 40대의 이제 어떤 커리어나 여러 가지 직업 상황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5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273만 원입니다. 확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평균 소득은 407만 원으로 약간 유지가 돼요. 여기서도 확실하게 이제 더 이런 그 소득 간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0대 중반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그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이때 갑자기 어떤 소득을 역전시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55에서 59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240만 원, 평균 소득이 365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중위소득하고 평균 소득이 둘 다 감소하는데 그 격차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만큼 일자리의 격차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0에서 6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97만 원, 평균 소득 273만 원으로 소득이 확실히 감소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노인 빈곤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누차 강조하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그리고 20대, 30대가 항상 잊게 되는, 내가 임금이 계속해서 오를 거야 라는 것도 45세를 딱 기준으로 잡으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성별의 연령대별 소득도 있어요. 성별의 연령대별 소득인데, 만 30에서 34세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352만 원, 중위 소득은 320만 원입니다. 이제 세전 기준인 거니까 세후 금액으로는 실수령은 더 당연히 적겠죠. 그다음에 35에서 39세 남성인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424만 원, 중위 소득은 373만 원이에요. 이때가 이제 사실 40대까지 해서 제일 이제 소득이 높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40대와 50대 때는 이제 조금 더 소득이 높지만 이제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성의 경우에는 30에서 34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이 307만 원이고 중위 소득이 271만 원이에요. 그리고 35에서 39세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은 330만 원, 중위 소득은 271만 원으로 거의 30에서 34세와 같습니다. 즉 30대 때 여성의 소득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40에서 44세 때도 유사한데, 오히려 40에서 44세 때는 그 중위소득은 떨어집니다. 최근 비혼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남성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어떤 직종에 대한 분류나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집안에 도움이 없을 때는 결혼을 할 때 여자는 남자 쪽에 조금 더 자산적으로 기대를 할 경우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소득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는 낮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직업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 산업대 분류별 평균 소득, 중위 소득이에요. 이거 어떤 산업에 종사하면 어느 정도가 평균 소득이고 어느 정도가 중위 소득인지 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금융 및 보험업이에요. 금융 및 보험업이 평균 소득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중위 소득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 가스 등등의 이제 공급업, 조절 공급업 이쪽인데, 평균 근속 기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평균 근속 기간이 10년이고 전기업의 경우에는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인 금융업과, 그리고 항상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이제 높은 돈을 버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전기, 가스, 이런 등등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 선택하실 때 20대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업계로 가면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업 조언을 할 때 보통 그 소득, 그리고 단위 시간당 임금, 그리고 향후 비전,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 네 가지를 판단해 보라고 조언해 드릴 때가 많은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도 사실 과거에 이제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소득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고 이제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다룰 거는 가구 특성별 자산 및 부채예요. 이제 이거는 2022년 기준이고 아마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한 상황이라서 2023년 기준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조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및 부채가 어떻게 되냐면 자산은 5억 4,772만 원이고 부채는 9,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4억 5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 중위자산값으로 보면은 자산은 3억 1천만 원 가량, 정확하게 3억 690만 원인데 그리고 부채는 7,463만 원이에요. 순자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죠. 평범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가구 중에 50등을 하는 가구는 순자산이 2억 가량인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애들 교육과 노후까지 모두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래서 20대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구주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요. 중위값이 자산이 3억 8천만 원 가량. 그러니까 정확하게 3억 7,868만 원이고요. 부채는 8,100만 원이에요. 평균 자산은 6억 2,889만 원, 부채는 1억 480만 원입니다. 자, 순자산으로 치면은 평균 자산은 5억가량 되고요. 중위값으로 치면은 이게 딱 평범의 기준이 되겠죠. 평범의 기준이 되면은 한 3억가량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여자가 가구주로 있는 경우 평균 자산은 3억 666만 원, 그다음 부채는 5,277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평균 기준으로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중앙값의 경우에는 자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부채가 5천만 원 정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순자산이 중간에 딱 있는 사람은 9천만 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40대 욜로 여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40대 때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나 선택지가 좀 더 많지 않다. 그리고 자산도 실제적으로 축적 정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자주 봐주시는 30에서 39세까지를 말씀드리면 중앙값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자산, 1억 원의 채무예요. 그래서 순자산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 정도 모았는데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평범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에서는 이 정도 모았으면은 평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자산이 7,300만 원, 부채가 5,780만 원이라서 순자산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당연한 거예요. 20대 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때 당연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없다고. 사회도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50대에는요. 50대에 이제 중앙값으로 3억 원 가량으로 피크를 찍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 때 더 감소합니다. 자산이 50대 때 소득이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산값을 봐도 결혼을 할 때 수도권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보시면 집을 가지고 있는 30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채 등을 이용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신 경우에는 순자산 금액을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도권 자가를 가지고 신혼생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가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제 아는 남자분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여자친구가 적어도 뭐 동탄이나 뭐 이런데 이제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득하고 자산을 평균을 좀 말씀드렸는데 평균을 보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루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평균 또는 평범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기준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팩트를 알게 되면 내가 뭐 불안감이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저는 물론 이제 평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는 편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범의 기준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준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고 40대 50대 때도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고 싶으시다면 평범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SNS에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기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이 기준치를 통해서 판단하고 내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또는 뭔가 자산 축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